이 시간에는 이제 상미분 방정식을 어떻게 푸는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2학년 1학기 때 우리 상미분 방정식 푸는 거를 공업석에서 한 학기 내 배워요. 한 학기 내 배울 때 우리가 풀 수 있는 방정식 그 제한이 너무 많았어요. 제일 먼저 뭐 2개 이상에서는 저기 선형 이퀘이션이 아니면 뭐 거의 다룰 수가 없고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그 다음에 1개에서는 변수 분리가 되는 경우면 비선형 문제를 다룰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한이 너무 많은데 우리 컴퓨터 계산할 때는 비선형이어도 뭐 푸는 데는 지장이 없다 이거죠. 대신에 이제 수렴성이나 또 방정식의 특성에 따라서 그 해가 어떻게 되는지는 이제 뭐 검토해 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풀이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주로 이제 쓰는 거는 나중에 배울 롱게쿠타 메소드, 롱게쿠타 메소드. 여기서 이성 써서 달나라까지 갈 때도 전부 롱게쿠타 메소드로 미분 방정식을 풀어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저기 또 인천에서 떠서 뉴욕 갈 때도 비행 방정식 전부 풀려면 풀어서 뭐 할 거 아니에요. 뭐 안에서. 그러면은 전부 그냥 롱기쿠타 메소드로 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뭐, 우리 지금까지 배운 여러 가지 가운데 우리 뭐 방정식의 근도 구하고 1차 대수 방정식도 풀고 3민 방정식 풀고 n차 미분 방정식 풀고 자 상미분 방정식 그러면은 1차 미분 방정식뿐만 아니라 일반 미분 방정식을 전체를 칭한다 이거죠. 우리가 주로 다루는 거는 뉴턴의 운동 법칙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대개 2개 방정식을 풀게 되고 우리 역학 문제들이 분야가 틀려도 저기 운동 방정식 저기 뉴턴의 운동 방정식에 넣어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유체역학이면 유체역학 방정식이 나오고 뭐 비행역학은 비행역학 방정식이 나오고 그래서 다시 또 어떤 과정을 거치고 쪽으로 뭐 도착하는 데는 비슷한 방정식 또는 같은 방정식이 도달해요. 그러니까 수체적 시간에 배우는 거랑 그렇게 같이 뭐 어차피 푸는 방정식은 근본적인 방정식이 같기 때문에 나중에 뭐 해석은 분야마다 엉뚱하게 하지만 뭐 그걸 엉뚱하게 했지만 그 출발은 같으니까 도착하는 방정식 형태도 같더라. 그래서 과학 문제는 대개 뉴턴의 운동 법칙에 시작해서 상미분 방정식으로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편미분 방정식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미분 방정식을 수치적으로 풀 때는 어떻게 됐든지 저건 대수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대수 방정식이 1차가 됐든 뭐가 됐든 저건 1차 대수 방정식이죠. 우리 그래서 저기 선형대수 하는 게 아주 중요하죠. 그 선형대수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저기 뭐 몇 개 연립 방정식 풀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분 방정식을 수치적으로 풀려면은 어차피 수치 해석이라는 거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로 가기 때문에 그 대수 방정식이 그러면 해가 어떤 상황이 존재하는지 어떤 해가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우리 항공역학에서는 일단은 이제 상미분 방정식 그러면 비행운동 방정식이 그 다음에 궤도 또는 뭐 컨트롤 이런 데를 하기 위해서는 상미분 방정식을 푼다 이거죠. 별로 여기 교재에게 뒤쪽에 있던 건데 내용이 앞으로 옮기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앞으로 옮겨서 사이에 끼워넣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뒤 그 설명이 몇 글자 안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앞 페이지에서 이제 수치 해석에서 배운 여러 가지 우리가 공업 수학이나 다른 데 수학에서 배웠던 거하고 관련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상미분 방정식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자. 우리가 상미분 방정식 그러면 선형 상미분 방정식에 대해서만 우리가 할 수 있다 막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또 우리 공업석에서 배울 때 상미분 방정식, 미분 방정식 그러면 일단 편미분 방정식 있고 상미분 방정식이 있다 했잖아요. 여기는 독립변수가 하나인 거예요. x 또는 t. 편미분 방정식은 공간에 대해서 x, y가 있거나 x, y, z가 있거나 근데 편미분 방정식은
각각 분야별로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별도로 이제 전공에서 유책하기면 유책하기, 전산항공역학 또는 뭐 구조나 그런 쪽으로 유한요소법 뭐 이런 것들로 각각 한 학기 갖고 아니라 이제 뭐 전부 여러분들이 대학원 가서 논문 쓰고 뭐 전부 요새는 컴퓨터로 다 쓰니까 대부분 여기 편민 방정식 푸는 거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면 방정식을 보면은 일단 1개 방정식이나 2개 방정식이나 2개 방정식이나 3개 이상이나 고개나 이렇게 하자면 고개. 그래서 우리가 배운 거는 주로 이제 자 여기까지는 비선형도 풀 수 있다. 이렇게 비선형 방정식을 풀 수 있다. 상면 방정식 가운데 그 선형 방정식 또는 선형 방정식, 베르니 방정식 같은 경우는 비선형인데 이걸 뭐 치환하기 위해서 선형 방정식, 변수 분리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선형 방정식 풀면 이제 또 변수 분리로도 풀 수 있는 걸 선형 방정식 푸니까 좌우간 비선형인 경우도 일개 방정식에서는 풀 수 있다. 비선형 방정식 푸는 방법은 일단은 변수 분리가 되면 변수 분리, 완전 미분이 되면 완전 미분 이렇게 또 기타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하는 거고 2개 이상의 방정식에서는 비선형 방정식 푸는 게 없어요. 비선형 방정식이 이제 시리즈 익스펜션에서 푸는 모를까 자고 어널티가 푸는 거는 없어요. 자, 선형 방정식만 푼다. 선형 방정식이. 그래서 상수계수, 또 오일러 코이 방정식, 또 변수 계수의 앞에가 그 함수가 AX가 붙어 있는 거니. 이렇게 해서 분리해서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풀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2개 이상에서 연립방정식도 풀긴 풀죠. 연립방정식 푸는데 또 연립방정식 여기 공업소에서 도 배울 때도 연립방정식을 2개 방정식을 연립방정식으로 바꿔서 풀기도 하잖아요. 바꿔서 우리 저기 스프링 문제 같으면 스프링 문제를 그 2개 방정식을 한꺼번에 풀 수도 있고 1개 방정식으로 2개로 해서 연립방정식으로 풀 수도 있고 자 수치 계산에서는 전부 고개가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연립방정식으로 바꿔서 풉니다. 연립방정식으로. 그래서 이 미분방정식이 어떻게 개통이 되는가. 또 뭐 선형이나 비선형이라도 구별도 없어요. 구별 없이 무조건 푼다. 근데 어떤 비선형 같은 경우는 이제 해가 저기 스티프해 갖고 급격히 변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또 이제 뒤쪽에서 그런 방법들은 또 알아서 또 푼다. 어쨌거나 연립방정식으로 바꿔서 모든 문제를 뭐 비선형이고 선형이고 핀다. 연립방정식으로 하면은 뭐 어차피 함수가 비선형이 돼도 아무 상관이 없다 이거죠. 자, 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제 방정식을 할 때는 독립변수가 한 개인 거죠. 한 개 독립변수야 상미분 방정식이고 2개 이상이면 어떻게 돼요? 2개 이상이면 편미분 방정식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대개 독립변수가 x거나 또는 타임 t. 그래서 최고차항이 am.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순차적으로 니꼬로 gx 사실은 이쪽에다 그냥 gx하고 붙이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y항이 없는 항이 여기에는 이제 상수도 들어있는 거죠. 상수 c도 들어있는 거고 여기에 이제 일반 x에 관한 다항식 그러면은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0이 아닐 때 그래 m차 방정식이 되는 거잖아요. m차 방정식. 그러면 m차 상미분 방정식의 표현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표현은 m차 미분한 거는 어떤 함수의 x, y의 m-1차 미분까지의 함수로 표현된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상미분 방정식을 풀 때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뭐 저기 공업석에서도 배울 때도 뭐라 그래요? 척이치 문제라 그러죠. 척이치 문제. m개 상미분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 척이치가 필요하다.
어떤 초기치가 필요하냐면 y는 이코로 y0, y 다시 뭐 이렇게 쪼르륵 해서 y의 n-1차까지의 초기치가 필요하다 이거죠. n-1차까지. 따라서 m개 조건이 m개 미분 방정식이면 m개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 1차, 2차 해서 n-1이고 여기 근항 있는 1이 하나 있고 그러니까 2개 방정식이면 어떻게 됐어요? 2개 방정식 수학 시간에 공업수학 시간에 배울 때 2개 방정식이면 두 개의 기저해를 구하죠. 선형 방정식일 때 비선행이면 그게 아니고 이제 비선행이면 두 개의 기저 방정식 구하고 여기다 수학 시간에 배운 걸 좀 카피하면 이해가 더 빠를 수도 있는데 C1의 Y1 플러스 C2의 Y2 이렇게 되는 거죠. 해서 이 두 개 조건을 구하려면 초기치가 두 개가 필요한 거니. 초기치 두 개는 뭐죠? Y 상수일 때하고 그 다음에 Y 1차 미분 이렇게 초기치 두 개가 필요하다. 만약에 이제 초기치가 아니고 중간에 뭐 양적 조건이 주면 경계 조건이라 그런다 그랬죠. 상미분 방정식 때 경계 조건이 주어지면 이거를 동시에 풀려면 이제 동시에 풀려면 풀 수가 없고 우리는 항상 자 초기치를 여기 주어진 조건이 y가 주어져 있으면 양쪽에 y가 주어져 있으면 여기에 y 다시를 가정을 해야 된다 그랬죠. 가정을 해서 이 값이 맞아지는지 그러면 우리 바이섹션에 의해서 바이섹션 우리 수업 시간에 배운 이렇게 해서 y 다시를 가정을 한다. y 다시를 가정을 해서 여기 y가 맞도록 이게 이제 y 값이 여기가 지금 y 값이 되도록 여기가 저쪽 바운더리에서 y 값이 되도록 하나는 넘치도록 해주고 하나는 적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바이섹션 이렇게 바이섹션으로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로켓을 발사했다. 미사일 로켓을 무유도 로켓을 발사했다 그러면 초기 조건만 필요하잖아요. 가이드 하는 경우는 이제 여기 중간에 가이드 하니까 틀리고 그러면 한번 이렇게 한번 쐈더니 이렇게 넘쳤다. 그러면 발사각이 너무 큰 거잖아요. 발사각이 너무 크니까 자 발사각을 낮춰야지 이렇게 자 했더니 안 되겠다 이렇게 계속 근접해서 가는 게 여기서 바이섹션으로 해서 간다 이거야. 이제 중간에 가이드를 할 경우는 이제 별도죠. 가이드를 할 경우는 거기서 뭐 우리 미사일 같은 경우는 가서 지도 다 탑재되어 있으니까 거기 또 지도뿐만 아니라 그 건물 사진까지 전부 해가지고 추적하니까 이제 그거는 별개죠. 그거는 별개고 우리 무유도 로켓이라고 가정하면 이 상비분 방정식 푸는 게 이 자체가 그거죠. 저기 상비분 운동 방정식 푸는 거. 자, 그러면 m개 상미분 방정식을 풀려면 어떻게 하냐? m개 상미분 방정식을 풀려면 자, m개 상미분 방정식을 동시에 푸는 게 아니라 새로운 변수를 하나 도입해요. 그냥 y 값은 u1이라 그러고 y의 1차 미분은 u2 y의 2차 미분은 u3 이렇게 새로 u 함수를 u의 m이면 어떻게 돼요? 여기 미분 안 한 게 1에서 시작하니까 y의 n-1차가 되겠죠. y의 n-1차 미분이 마지막에 um을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um을 미분하면 um 플러스 1까지 가는 건 아니다. 이겠지? 자관 이렇게 도입한다. u의 1부터 m까지 m개를 도입한다. 알겠지? m개를 도입한다. 그러면은 첫 번째 식을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dx분의 tu1을 미분하면 y를 미분한 거니까 y 다시를 미분하니까 이게 u2가 되죠. u2 초기 조건은 어떻게 되냐면 u1의 x0니까 y0가 되겠죠. u1의 x0니까 y0. 자, 이어서 뒤쪽을 계속해주면은 이렇게 u의 dx의 du2 해서 u3 여기 초기 조건 이렇게 자 마지막 식을 미분하면 u의 m을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m을 미분하면 u의 m을 미분하면 y의 m차 미분이 되죠.
m차 미분이 돼서 뭐가 되냐면 저쪽 처음에 주어졌던 식이 f의 x 나머지 이제 u 뭐 y1, y2로 다 치환했으니까 전부 u의 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초기 조건이 이제 um의 x0에 y0에 n-1이 그래서 연립방정식으로 표현하면 이 옆에다가 연립방정식을 딱 써놔야 되겠는데 이렇게 자 해서 이거를 u1이죠. 그래서 u의 m까지 이거를 미분을 하는 거죠. tx의 t 1차 미분이 이거로 여기에 f가 되는 거죠. f는 이거로 뭐가 되냐면 여기에 여기가 u2 그냥 연립방정식 쭉 해서 여기가 um까지 가죠. 그리고 여기에 f 마지막 줄만 f 자 행렬식으로 따지면 f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쪼르륵 해갖고 쪼르륵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쪽에 자 u2에 여기가 u1에서부터 시작하죠. u1에서 u2부터 그러니까 근데 행렬식으로 이 변수로 표현해 줘야 되니까 u1, u2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첫 번째 항은 0이고 두 번째 항 1 되죠. 1 쪼르륵 해서 여기까지 1이 되고 이 앞에 이제 개수가 달라붙고 저 f에 해당하는 개수가 자 이런 형태의 그 1차 미분에 대한 연립방정식이 되는 거야. 2차 미분에 대한 연립방정식. 따라서 m개 상미분 방정식은 m개 1차 상미분 방정식의 해가 된다. 그러지?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1개 상미분 방정식으로 표현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상미분 방정식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 m개 상미분 방정식이 바로 1개 연립 방정식이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렇더라고 이제 수치 해석을 할 때 이제 일단은 1개 상미분 방정식에서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미분 방정식을 풀이 과정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x처럼 이렇게 dx분의 dx면은 양쪽 적분해서 이렇게 상수가 나오면 초기치 대입에서 C를 정해줘서 이렇게 푼다. 이거죠. 이렇게 푼 거고, 이렇게 특수함수가 되면 이제, 이게 이거 어떻게 적분할지 잘 몰라요. 양쪽을 뭐 변수 분리해서 적분을 했는데, 적분 자체가 어렵더라. 이거죠. 자, 앞에서 설명한 m차 방정식을 1차 연립 방정식으로 표현하는 과정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여기 앞에 지수처럼 U라는 미지수 벡터 U1에서부터 UM까지는 네 거로 F다. F는 정의되기를 U2에서부터 이렇게 UM이고 마지막에 X, U1, UM까지 이렇게 그러면은 미분식을 표현하면 이런 열벡터죠. 열벡터, 미지벡터, m개의 미지벡터에 대해서 F함수 이렇게 표현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 앞에 있는 개수들은 전부 상수가 1이니 여기를 이제 수치해석 할 때도 앞쪽으로 얘기합니다. 여기 참고로 이제 뒤쪽에 한 줄을 더 써놨는데 자, 나머지 U2에서부터 U1부터가 아니고 U2에서부터 UM까지 A라는 행렬 M-1차 원래는 여기 M개니까 앞에 개수로 된다면 선행이라면은 뭐 M 곱하기 M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전부 1, 1, 1이 A1이 1이니까 U2에 해당하죠. 뭐 두 번째가 1이니까 U3에 해당하고 자 마지막 여기에 해당하는 걸 옆에 표현하기가 좀 밑에다 쓰려고 그랬더니 여기 그 수식 쓰기가 복잡해가지고 옆에다 벡터로 표현했어요. 그러면은 그 열벡터인데 마지막 줄에 F함수 자 F함수라고 따로 분리해 놓은 거는 뭐냐면 이게 선형일 때는 이 매트릭스 식으로 그냥 한꺼번에 표현을
하고 여기에 x 함수만 빠져나오면 되는데 여기 만약에 비선형이라 그러면은 이거 여러 개 거부 형태로 표현되잖아요. 그래서 별도로 이렇게 한다 이거죠. 자, 이쪽에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히려 더 헷갈릴 수도 있는데 돕기 위해서 표현하는 거고 우리가 수치 계산한 다음에 여기처럼 이렇게 각 f 함수에 대해서 이런 하나의 열벡터를 표현하고 마지막 줄은 우리가 주어진 미분 방정식을 u로 치환한 값으로 표현한다. 그죠? 자, 본격적으로 이제 수치 계산을 이제 합니다. 수치 계산을 할 때 우리는 자, 어떤 수치 계산을 하면 어떤 분점에 대해서 이렇게 하죠. 분점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2차원 이상의 막 격자계라 그러고 또 우리 이제 1차원에서 이렇게 할 때는 그냥 분점이 각각의 위치 x 제로에서부터 xm까지 a, b 하고 분점을 설정하고 각 이치를 y 값으로 정의하고 얘가 니꼬르가 돼야 되는데 니꼬르. 자, 그래서 그 관계식을 연립대수 방정식으로 만들어서 yi를 구한다. 그게 그 목적입니다. 그게 목적.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단일 단계의 해법이다. 단일 단계 해법. 자, dx분의 dy를 fx라 그러자. fx라 그러냐. ab 간격을 이제 등 간격으로 분석해주고, 그러면 n개 분점에 대해서 이렇게 되고, 그러면 소고간별로 적분을 해보자. 그러자.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f가 이렇게 정의되는 겁니다. y가 아니고 f죠. f가 tx y의 미분값이죠. 그래서 이쪽 tx로 넘어와서 양쪽을 적분하면 되죠. 이렇게 ty는 내 거로 fxy의 tx.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ty는 여기가 1이니까 적분해서 xi 플러스 1 대입하고 xi 대입하면 yi 플러스 1 마이너스 yi가 되겠죠. 여기서 여기 이렇게 2점에서 2점 이게 이제 yi 플러스 1 마이너스 yi가 되고 이거 적분해 주는 거고. 자, 적분해 주면 어떻게 돼요? 적분이란 건 뭐죠? 이게 fx 함수니까 이 밑에 면적 구하면 되는 거죠. 면적이. 그래서 yi 플러스 1은 yi에다가 저 밑에 fxy를 적분해 준 거다. 그죠? 적분해 준 거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fx가 y 함수가 아니고 x만의 함수라면 적분이 그냥 뭐 쉽게 되겠죠. 그냥 뭐 어널리티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세분화시켜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y 함수가 삐어 있으니까 이게 이제 좀 복잡한 거죠. 우리가 계산해야 될 yi 플러스 1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yi 플러스 1. 그래서 여기까지 적분하는데 제일 먼저 이제 포인트, 사다리꼴 적분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사다리꼴 적분하니까 여기 뭐 i에다 h 값 이렇게 뭐 해주는 걸 벗어나서 어느 값으로 해야 이 값이 되는지 사실 이거는 필요가 없는데요. 자, i점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제일 먼저 이 사다리꼴 적분을 하겠다. 사다리꼴 적분하려면 그 2분의 1에다가 평균값 했으면 되죠. xi에 yi 해서 이 값은 됐어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되죠? i 플러스 1에 i 플러스 1. 이건 우리가 구해야 될 값이다 이거지. 구해야 될 값이. 자, 그래서 i 플러스 1을 테일러 전개해야 되겠다. 이렇게. 테일러 전개하려면은 이 i점하고 i점을 기준으로. 그럼 뭐 이거 미분값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미분값. 근데 뒤쪽을 무시해버리겠다. 이거 오다 h. 자, 무시해버리면 이렇게 앞에 치 가지고 그냥 하겠다 이거죠. 여기서 이렇게 고려하겠다 이게 되냐. 이렇게 사다리꼴로 고려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또 그 다음에 가서는 이렇게 고려하겠다. 자, 이거보다 단일 단계 해법이다. 맞아? 단일 단계 해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해서 여기가 지금 오타가 많은데요. 여기 꼴은 나중에 그 텍스트 자체는 수정을 할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단일 단계법이다. 단일 단계법을 이제 뭐
같은 방법으로 그러니까 아까 이 적분하던 과정을 우리는 사다리꼴 간단히 해서 사다리꼴로 하려고 했더니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잘라서 하겠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그 가운데서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오일러 해법이 방금 말하니 테일러 시리즈로 이렇게 전개한 것 가운데 자, 이 적분이 이 값을 그냥 이렇게 하겠다. 여기 어떻게 이렇게 많아요? 여기 옵스 y 플러스 1이고 yi고 해서 첫 번째 0에서부터 시작하면 이렇게 i 플러스 1은 yi에다가 h인데 그 fxi 플러스 yi라고 했다. 그러면 채로는 초기치 조졌으니까 y1 구할 때 y2 구할 때 이렇게 순차적으로 계산한다. 이거보다 오일러 해법이라고 합니다. 오일러 해법 제일 간단한 방법으로 하는 게 오일러 해법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그럼 뭐 오일러 해법으로 구한 해가 얼마만한 오차를 갖는지 그 값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절단 오차 크기 테일러 급수에서 오일러 해법을 유도할 때 사용되는 오차. 그래서 y-는 이렇게 되고 yi 플러스 1을 쪼르륵 전개를 해서 우리가 뭐 미분값 뭐를 넣냐면 이 자리에 여기 넣어주고 자, 간격 이렇게 되고 뭐 우리 이제 여기 이렇게 써 있는 거는 이제 테일러 급수 오차고 쭉 해서 봤더니 우리가 버린 자리가 여기서부터 버린 게죠. 여기 이게 여기가 y 다시에 해당하고 따라서 5다 h 제곱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일러 해법으로 찾는 거는 2차적 밀도에 해당한다. 2차적 밀도에 자, 우리가 오차를 따질 때는 최종 우리가 구하려는 값에 대해서 이 항이 어디까지 무시됐는가, 버려졌는가, 그걸 따지는 겁니다. 그렇죠. 최종 구하려는 최종 구하려는 값을 기준으로 버려지는 게 어딘가. 그래서 오일러법의 오차가 h제곱다는 거를 우리가 일단 TJ 가면 이제 뭐 롱게코타 메소드니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오차 따지는 게 상당히 이제 중요시하기 때문에 한번 가장 간단한 거 TJ 가면 이게 복잡해가지고 이 오차 따지는 게 아주 힘듭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오차가 이렇다 하고 이해를 하는 거지 우리가 거기까지 끝까지 그냥 유도를 해보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자, 해서 이 수치에서 그래서 오차를 이렇게 따져보면 어느 게 여기 보면 h 간격이 아까 h 제곱이라 그랬잖아요. h에 0.25로냐 0.5로 하느냐에 따라서 오차는 앞에서 시작하면 계속 이게 누적돼서 가기 때문에 가령 이제 해가 오르락내리락 해서 한번 누적됐다가 여기 감소했다 이렇게 갈 수는 있지만 자관 오차는 항상 그 누적돼서 가니까 그래서 항상 보정을 해줘야 된다. 위성 우주선이 날아가도 우리가 저기 뭐 여기서 나갈 때 전부 여기 초기치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상미분 방정식, 운동 방정식 피는 거는 전부 초기치 문제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가면 뉴욕까지 그냥 뭐 여기 서울에서 출발해갖고 뭐 그대로 그냥 보정 안 하고 가면은 뭐 상당히 오차가 많이 생긴다 그러죠. 위성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그래서 항상 그 스타 센서라 해야 되겠지 뭐 선 센서는 이제 태양 동기로 할 때고 그러면 별은 뭐 엄청 멀리 있기 때문에 그 기준점이 그래서 그걸 보고 보정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뭐 추정치하고 트루치하고 오차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 방금 얘기했듯이 값이 오르락내리락 증가할 때 더 증가하고 감소할 때 더 감소하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오르락내리락 하면 어디서는 더 정확할 수가 있다 그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실제 값이 그렇다는 거고 오차라는 개념은 항상 누적이 된다. 그러면 오일러 해법으로 간단히 한 거를 좀 더 수정해서 하는 방법들은 뭐가 있냐? 자, 흉이네요. 흉 M자
거 아니었던 것 같네요. 자, 이 방법은 전체 구간에 대한 기울기를 좀 개선을 해보자. 오일러 방법으로 계산하는 거는 y-를 y i점의 미분은 여기 바로 우리 주어진 자리니까 i 값 주어지고 yi 값 주어졌으니까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근데 yi 플러스 1 값을 오일러 방법으로 계산했어요. 오일러 방법으로. 이거를 1차 계산해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게 뭐라 그랬죠?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게, 자, i 플러스 1의 미분을 구하려는데, 그러면 i 플러스 1 값이 필요하다 그랬죠. 값이 필요하니까, 이 아래쪽에 보면 여기서 들으면 i 플러스 1 값이 필요하다, 이게. 값이 필요하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 그죠? 여기 최종식을 보면 i 플러스 1을 구하는데, 미분을 구하기 위해서 i 플러스 1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값을 뭐 최종값은 아니지만 오일러 계산으로 나온 i 플러스 1 값을 여기다 대입하자. 그러면 훨씬 더 정밀할 거 아니냐. 그러면 얘가 사다리꼴로 적분을 한 거죠, 이 칸이. 대신 이 값이 최종값이 아니고 최종값이 아니고 오일러 해법으로 구한 거다 이거죠. 그래서 수정자 방정식이다. 자, 미분을 두 지점의 평균을 구하는데, 자, 여기 구하려면 이제 여기 미분에 해당하는 데가 여기죠. 그래서 평균을 구하는데, 자, fxi의 yi과 여기는 yi 플러스 1 대신에 오일러 방법으로 계산한 걸 집어넣겠다. 그래서 투 스텝으로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휴메 방법은 이렇게 오일러 방법으로 계산한 걸 가지고 두 번째 이 값을 여기에 집어넣어서 사다리꼴로 적분해서 하겠다. 그러면 훨씬 더 정밀할 거 아니냐. 이게 오다가 그렇다 해서 H3성으로 된 암흑학이 아니고 오일러하고 오다가 이걸 다시 전개해서 따져봐야 되겠네요. 앞에 개수가 정확하니 없어지는데 따져봐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게 휴메 방법이라고 하고, 그러면 휴메 방법을 여기 뭐 표현한 방법에 하면 처음에 이 슬로프를 계산하고 이쪽 슬로프는 yi 플러스 1로 계산해서 이 평균 값을 잡는다. 이게 반복 계산법이 수정자를 이용해서 반복 계산한다. 어떤 기준치로해서 i 플러스 1점을 계산한다. 계산한 거를 다시 돌려서 제자리도 여기 평균값 낼 때 여기다 다시 써먹는다. 이렇게. 자, 이거는 이제 휴네 방법은 한 번만 수정자를 쓴 거고, 뭐 최종 우리가 할 롱게쿠타 방법에 가면 이제 세 번을 수정자를 쓰는 거예요. 세 번을 쓸 때 앞에 개수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정밀도는 이제 별도예요. 그래서 정밀도 이게 한 번 수정자 썼다 그래서 H3승 된다, 그게 아니다 이거죠. 오다가, 그러니까 아까 오일러 때는 H제곱이었잖아요. H제곱에서 수정자 한 번 썼다 그래서 한 번 썼으니까 정밀하긴 정밀해졌는데, 이게 그러면 이게 이대로 유지되느냐, H3성으로 되느냐 하는 거는 별개 문제다 이거죠. 자, 휴메 방법으로 이거를 한번 풀어봤다 이거예요. 풀어봐서 이렇게 봤더니 오일러 메소드로 한 거는 이렇고 실제 해는 이렇고 휴메 방법으로 했더니 이렇게 엄청 정밀해졌다 이거지. 엄청 트루 솔루션에 근접해졌다. 자, 같은 방법으로 이제 중앙점을 이용해서 계산을 했어요. 중앙점. 자, i 플러스 2분의 1을 오일러 방법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오일러 방법으로 계산하니까 여기 2분의 h가 되겠죠. 그러면은 중앙점의 미분값은 i 플러스 1을 우리가 계산을 했기 때문에 저기 xi 플러스 1 넣어서 하면 중앙점의 기울기를 찾을 수가 있죠. 이것도 뭐 정확하게 딱 이 값이다가 아니고, 자, 이걸로 계산한 i 플러스 1이죠. 그러니까 오일러 방법으로 중앙점치를 계산해서 중앙점의 미분값을 찾는다. 아까는 그 i 플러스 휴메 방법은 i 플러스 1의 점을 값을 구해서 중간 양쪽에 i점과 i 플러스 1의 평균을 냈는데, 여기서는 평균 값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i 플러스 1점을 이 값을 계산해서
그렇다 해서 이게 뭐 그러면 이게 트루 솔루션이냐면 그게 아니고 오일러로 계산한 거다 이거죠. 오일러로. 그래서 i 플러스 1은 i에다가 i 플러스 2분의 1점에 대한 기울기를 가지고 그 h를 곱해주겠다. 이게 이제 그 중앙점 계산이다. 여기 이제 그림으로 다시 표현했어요. 이 i 플러스 2분의 1점을 기준으로 이 기울기를 쓰겠다 이거죠. 이 기울기를 쓰겠다. 근데 이제 저기 아까 흉의 방법은 이쪽의 치 구해서 이 기울기하고 이 기울기하고 두 개를 평균 내서 여기를 접근했다 이거죠. 근데 이번에는 i 플러스 2분의 1점을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밀도가 걸면은 뭐 h3승이 됐냐 5다 h3승이 됐냐 그건 아니다 이거죠. 그건 별개의 문제다 이거죠. 별개. 자, 그래서 이제 저기 매트랩으로 그 계산하는 페이지를 하나 집어넣었어요. 한꺼번에 그냥 오일러 메소드, 그 다음에 흉이라고 했던 것 같은 저기 스페링이 흉이네. 자, 중앙차분법. 자, 해서 펑션을 이렇게 집어넣었다. 그러면 이때 x 값하고 이게 뭐 값들을 이렇게 출력되는 값을 불렀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그림을 그렸고, 불렀고, 레전드가 뭐 옆에다 이제 그림 표시해 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함수를 봐봐야죠. 오일러 방법으로 주면 초기치하고 xn, h 간격으로 xn이 주어지면 마지막 값이죠. 마지막 거 초기치 주어지고 마지막 값이고 간격 주어지고 그러면은 x값 전부 정의를 하겠죠. 그 다음에 랭스하고 그 다음에 y 랭스 정의해서 첫 번째 치는 y0가 되는 거고 그 다음 계산하는 거는 자 여기 f값이 f 여기 쪽에 f라는 함수가 줘져 있죠. f 이벨리에이션에서 h 값을 구한다. 주어진 값은 그 아래 포인트 하나만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f 이벨리에이션 하는 자리를 가봅시다. f 이벨리에이션 여기는 저기 그렇죠. 여기는 흉의 방법 센트럴 그러죠. 함수 이렇게 줘져 있고 이거는 그 매트랩에 있는 고유 함수 이 함수에 x, y 넣었을 때 값이 나오는 거예요. 고유 함수는 그냥 간단히 이게 어널리틱 아니 우리 비교해 보기 위해서 우리는 x만의 함수를 줘보면 또 아무 별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지는 않지만 저건 y 함수가 포함된 이런 함수를 줘줬다. 자, 그 다음에 흉의 방법 펑션 1을 집어넣은 펑션 1은 이거였고 흉의 방법은 여기 이렇게 흉의 방법은 여기다 x값 정리해주고 n값 정리해주고 y값 정리해주고 여기 이렇게 해주는데 자, 두 번째부터 n까지 계산할 때는 y0를 먼저 계산한다 이거죠. i-1에다가 아까 오일러 방법으로 계산하는 과정을 y0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직접 i를 구할 때는 0.5에다가 이쪽 i-1점 계산한 거 그 다음에 i에다가 i 플러스 1점인데 그 자리에 i점에다가 y0를 인덱스가 우리가 저기 앞에 설명할 때 i하고 i 플러스 1로 했던가요? 근데 여기서 저건 뭐 저기 기준점이 i-1에서 i.7을 계산하는 이걸 계산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걸 계산하는 게. 자, 센트럴은 어떻게 되냐? 센트럴 메소드도 마찬가지로 같은 함수 주어지고 여기 초기치 주어지고 뭐 x의 마지막 값 주어지고 h 값 주어지고 그러면 x 값 정의하고 n 값 정의하고 랭스 정의하고 초기치 되고 그러면 첫 번째 y의 2분의 1점을 계산하겠다. i-1에서 0.5의 h 해서 이렇게 좀 오일러 메소드로 계산한 거죠. 그러면 중간값에 대해서는 우리 다시 또 여기 중간 x값도 다시 정리해줘야죠. 그러면 미분값은 어떻게 되냐면 자 f 함수에다가 xmin 여기 중간값이 그 다음에 y 2분의 1 넣어서 이렇게 계산해주면 센트럴 메소드가 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f 오일러로 이 함수를 이렇게 해봐라. 이거 내재 함수 집어넣는 방법
방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직접 이렇게 집어넣어도 된다. 그죠? x, y, 이건 뭐 이쪽 뒤쪽에 우리는 함수 이렇게 펑션 y라고 정의했는데 또는 여기서 네이버 함수로 이렇게 펑션 2를 이렇게 정의하고 이렇게 집어넣어도 된다 이거죠. 이거는 여기 그 상면 방정식 푸는 문제는 앞에서 그 푸는 건데 오일러 메소드 푸는데 여기 네대 함수 쓰는 거를 하기 위해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해서 이제 출력된 값을 이제 쪼로록 해서 이거 세 가지 방법을 비교를 했어요. 세 가지 방법을 비교했는데 뭐 눈으로는 잘 안 보이죠? 눈으로는 잘 안 보여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롱게쿠타 메소드에 대해서 공부를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